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학종 교수입니다. 보통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료 쪽에서 어떤 우리 몸의 여러 가지의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담겨져 있는 디바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의료 정보가 함께 어울려져서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헬스케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헬스케어 3.0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토대로 예방과 일상관리를 통해 어떤 아픈 질환의 치유가 아니고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기 경감이라고 하는 니즈가 충족되는 시대를 헬스케어 3.0 시대다라고 정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1.0 시대, 헬스케어 2.0 시대, 헬스케어 3.0 시대를 비교해 보면 헬스케어 1.0 시대는 뭐 한 18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정도에서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대의 헬스케어 1.0 시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2.0 시대가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이후에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화되고 또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가 되면 아마 헬스케어 3.0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3.0 시대는 어떤 특정한 질환에 대한 맞춤 의료가 개발이 되고 또 아픈 질병을 치료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2.0 시대하고 3.0 시대를 비교해 보면 결국 처음에 어떤 그 헬스케어 2.0의 수요자가 환자였던 데에 비해서 헬스케어 3.0이 되면 건강한 일반인들이 이러한 헬스케어 3.0 시대의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기 아픈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건강한 사람이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의 웰니스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헬스케어 3.0 시대와 마찬가지로 라이프케어도 3.0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케어 1.0, 2.0은 지금까지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하고 또 나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러한 시대였다고 하면 라이프케어 3.0 시대는 내가 삶을 살 때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떤 웰니스를 추구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라이프케어 3.0 시대의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케어 3.0 시대의 키워드는 바이오, 나노 기술이 고도화되고 ICT 기술이 개발되고 또 스마트 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모바일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니즈도 증가되고 또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산업들이 이러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러한 라이프케어 3.0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 데이터의 자가 추적 및 관리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센서 기술을 해서 자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러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에서 어떤 전화 설문 결과인데요. 미국 어떤 시민의 한 70% 정도가 자기의 어떤 헬스를 좀 트래킹을 하고 싶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러한 니즈가 있다고 전화 설문에서 결과에서 보고가 되었고요. 또 미국 시민 한 60% 정도가 나의 체중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한 니즈들이 있다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신체 여러 가지의 뭐 심장이라든지 심장 박동수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어떤 활동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센싱 기술을 위해서 센싱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는 니즈는 아마 앞으로도 미래에 계속 증가될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벌써 헬스케어에 아주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이런 여러 글로벌 IT 회사들도 이미 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의 이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사하고 메이오 클리닉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미국에서도 제일 어떤가는 병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애플사와 메이오 클리닉이 서로 협력해서 전자 차트,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지금 계속 사업의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구글과 필립스는 이러한 어떤 환자의 그 바이탈 사인, 환자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활력 징후, 혈압이라든지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호흡 숫자라든지 그런 어떤 환자 활력 징후를 이러한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검증을 완료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글래스가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뭐 많이 상용화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의료 현장에서는 아마 파워풀한 어떤 디바이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보시면 수술장에 있는 수술 집도 의사가 구글 글래스를 끼고 있으면 이처럼 한쪽 쪽에 어떤 환자의 혈압이라든지 맥박의 어떤 바이탈 사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뜰 수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수술진과 뭐 간호사 간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보편화가 되었을 때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식의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는 어떤 웨어러블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거, 그다음에 귀에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당연히 손목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그런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심지어는 강아지에게도 강아지의 어떤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달린 이러한 형태가 아마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일반인들의 모습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요. 하나는 병원 어떤 메디컬 사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메디컬 디바이스, 또 한쪽은 어떤 헬스케어, 웰리스, 그다음 피트니스 뭐 이런 쪽에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렇게 크게 한 두 종류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컬 사이드, 의료 사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크게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형, 그다음에 부착형, 그다음에 어떤 복용을 한다, 먹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이렇게 이식을 하는 이식 복용형,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휴대형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파퓰러한 게 이제 이렇게 손목에 찰 수 있는 어떤 스마트 밴드의 형태일 것 같고요. 또 스마트 안경, 또 이렇게 옷을 입음으로써 어떤 우리 몸의 여러 가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들도 휴대형으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착형은 뭐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피부에 붙일 수 있는 패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착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식 복용형은 뭐 알약 같은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칩 같은 것들을 이 피하에 임플란테이션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류의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지금 상당히 실험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시면 콘택트 렌즈에 여러 가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콘택트 렌즈가 개발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떤 밴드처럼 해서 우리 몸에 쉽게 붙여서 우리 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패치형의 그러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언더웨어처럼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센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웰리스, 피트니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뭐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이 손목 같은데 이렇게 스마트 밴드라든지 스마트 워치를 차고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얼마 정도 활동을 했는지, 또 내가 수면을 얼마큼 잘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밴드나 시계들은 이미 상품화돼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처럼 발에다가 이렇게 신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정도 걸음을 걷는지, 그다음에 발을 걸을 때 제대로 된 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것인데 지팡이처럼 생겨서 우리 몸의 어떤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보행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디바이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측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결국은 어디인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료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중에 PHR,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에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다 모이게 될 것 같고요. 또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끊임없는 데이터들이 또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임으로써 아마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이제 서비스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PHR은 나의 어떤 메디칼, 나의 의료적인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의 어떤 의료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다가 두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PHR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PHR이 이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의 보호 문제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이제 법적인 이슈라든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내용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PHR이 결국은 본인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헬스 플랫폼은 이미 애플사라든지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가지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자사가 이렇게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게 서드파티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생태계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피트라든지 아니면 애플 헬스키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헬스케어에 대한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이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리서치와 그다음에 서비스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E와 인텔사는 이처럼 각각의 사업부를 합친 헬스케어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립스와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필립스는 이제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모여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퀄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무선 의료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IT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싱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아마 앞으로도 상당한 그 잠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만 국내는 어떠하냐? 국내의 경우는 주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정부라든지 기관 주도에서의 그 연구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좀 선언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모바일 의료정보기기 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포인트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의 셀프 트래킹 기기 활용 비선호 현상을 보았더니 왜 그런 비선호를 하게 되느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끊없이 이러한 어떤 측정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평생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디자인도 너무 FDA 어프루브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디자인 칭을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동기부여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게 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과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니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처럼 어떤 의료 현장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의료 정보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시간이나 비용 등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향후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은 모바일 의료정보 서비스의 기술적인 신뢰성이라든지 확실한 효능, 그다음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이 아마 비즈니스 모델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제 앱에 대한 이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든지 운동 등의 이러한 모바일 헬스케어가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 앱 시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어떤 일단은 데이터 시큐리티의 문제입니다. 어떤 보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이 아직 안 돼 있다, 표준화가 아직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타블렛 PC 등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을 이용한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유저나 환자의 어떤 디맨드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